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제3지대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 네, 지금 중앙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금 예비 후보로 뭐 이낙연, 추미애, 뭐 강성현, 오승철. 이 강성현, 오승철은 국민의힘인데 어, 후보 등록을 했지만 경선에는 못 나오고 있죠. 이게 경선의 기초 자격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전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이분들 제가 봤는데 강성현이라는 분은 이렇게 시장 상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요. 여기 시장 상인. 그러면서 시장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그런 방송을 보고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전에 이제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에도 나왔었고 2014년, 2021년 서울특별시장 선거 예비 후보로도 나왔었네요. 네, 오승철 이분은 뭐 정치 리더십 연구회 회장이다. 뭐 이렇게 출마 경력도 있는데 배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힘당의 경선에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한 민주당 후보도 보면은 이낙연, 추미애는 등록을 했는데 예비 후보에 그 박용진 이런 사람들은 아직 등록을 안 한 거죠. 박용진이나 또는 이재명, 박용진,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채 이제 경선에 참여한 거예요. 경선에.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을 때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후원 계좌를 만들 수가 있고 선거 캠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걸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국힘당의 유승민, 윤석열, 황교안, 최재형 등록을 했죠. 네, 국민의힘의 원희룡 등록을 했어요. 홍준표 등록을 했는데 안상수 후보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예, 안상수 또 그때 장기표, 뭐 장성민 이런 후보들은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한 모습이죠. 그 사실 이 선거라는 것은 에, 이 선거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거 캠프 후원의 포럼 이거 기본 ABC거든요. 그 포럼을 통해서 계속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고 그리고 뭐 양자 토론도 전개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방영을 하는 것은 비용도 적게 들죠. 그리고 언론 보도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조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국힘당에서는 안상수 후보가 등록을 안 했네요. 안상수 후보, 그렇죠? 현재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 뭐 기존의 그 뭐 양승조 후보라든지 또는 그 강원도지사 그분도 이제 등록을 안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신이 없으면 등록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6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이고 이 강성현이나 오승철은 돈을 내고 6천만 원을 내고 등록을 했는데 국힘당에서 결국에는 이제 배제를 당한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승민, 네, 윤석열, 안상수 후보도 아직 등록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캠프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진보당의 김재호는 등록을 했고 또 뭐 정의당의 심삼정이나 이정민은 아직 등록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안 한 상태에서도 이제 지지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김기천 후보는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김기천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등록했는데 여론조사 이름이 없고 이재명이나 박용진 또는 심상정 이런 사람은 이름이 있다라는 게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네, 이게 당연한 거죠. 최대집은 있고 뭐 양성기, 김동연, 이원식, 김성관
이런 사람들은 돼 있습니다. 안철수도 아직 등록을 안 한 상태죠. 네, 이런 정황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전체 여론조사를 좀 보게 되면은 뭐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이재명이 29.1, 윤석열이 25.1, 그 다음에 홍준표가 15.1, 이낙연이 12.4, 유승민이 2.6, 최재형이 2.2, 안철수 1.9, 추미애 1.7, 김동연 0.7, 원희룡 0.7, 심상정 0.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는 아예 아직 선언도 안 했는데 나와요. 그쵸? 네. 그리고 추미애는 이제 등록했으니까 1.7, 김동연 등록했으니까 0.7 나왔고, 원희룡 0.7 나왔고, 심상정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0.6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재명도 아예 등록을 안 했는데 지금 제일 높아요. 네. 이렇게 예비후보로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윤석열 25.1 등록했죠. 네. 이런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는 등록을 안 했지만 나오고 있고, 김동연이 이제 나오고 있는 정황이고 0.7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1.9. 물론 뭐 여론조사 이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추세는 읽어나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추세. 그래서 이런 정황이고, 뭐 최대집 안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김기천 안 나오고 있고, 또 제3지대 뭐 조원진 안 나오고 있죠. 또 국민혁명당 후보들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네, 뭐 허경영 후보도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또 안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런 정황이 이제 현실인데, 제3지대에서 1.9% 나오고 있는 안철수가 과연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가? 네, 0.7% 나오고 있는 이 김동연이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숙제가 되겠죠. 네, 심상정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떤 파괴력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는 이 박용진은 아직 등록 안 했죠. 1.7. 그러니까 이 등록을 하고 캠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캠프 만들고 후원회를 만들고 포럼을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박용진도 1.7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재명, 이낙연 거의 추세가 보면은 어때요? 이재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그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로 추세가 지금 이재명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의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 홍준표가 제일 높아요. 40.6. 그리고 윤석열이 37.3, 네, 유승민 4.5, 황교안 2.6, 네, 최재형 2.2. 뭐 저도 어제 그 토론회를 봤는데 원희룡 1.4, 하태경 0.9. 하태경도 뭐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상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고, 그렇죠? 네, 원희룡은 했죠. 네, 이게 확신이 있는데 지지율은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명으로 추리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황교안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국힘당에 들어가면 안 됐어요. 제3지대에 있어야 되는데 최재형이 실수를 한 거고,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홍준표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자신이 뼈저리게 후회를 하겠죠. 국힘당에 들어갔던 것이.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국민 경선을 해서 국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으면은 차라리 제3지대에서 경선하자. 국힘당의 경선 나오면 나중에 우리 같이 경선하자. 이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국힘당으로 들어간 게 실수고, 최재형도 마찬가지죠. 최재형도
제3지대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후보, 그래서 최종 우리가 단일화를 하고 우리가 승자 독식이 아닌 연합정부 구성도 고려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3지대에서 바람을 일으켰다라면은 최재형도 빛을 보는데, 최재형도 당시 그냥 여론의 바람에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현실, 그 현타라가 현실 인식,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제3지대에서 진짜 이게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1.9가 나오는데 국민의당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유권자가 한 4,200만이 되는데 4,200만의 소리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뭐 한 100여 명의 소리만 듣다 보면은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우물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판단 내리다 보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현실이라는 것은 인과응보의 결과예요. 네, 그 매일 술 먹고 매일 담배 피고 뭐 이런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건강을 술 담배 때문에 잃었다,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은 인과응보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1.9가 나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결과인 거예요. 인과응보의 결과. 예. 근데 또 외부적으로 작용을 한 것도 있죠. 외부적으로 안철수를 잘못 보도한다든지, 이런 어쨌든 간에 외부적 요인이 됐던 자신의 요인이 됐던 간에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내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돌파해 나가서 전략을 짜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김동연도 지금 0.7인데 김동연 후보가 조용한 혁명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 감각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3지대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제3지대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미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다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뭐가 일어날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는 선점이 끝나는 거예요. 선점. 예, 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좋은 음식 다 먹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기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제3지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현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지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제3지대 불을 지펴야 된다. 불을 지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되겠지. 저 민주당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그들은 골수 지지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네, 골수 지지파들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4,200만인데 선거를 하는 사람이 3천만 명 정도인데 그 3천만 명 정도에서도 보면은 거의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세가 이재명이다 그러면 이재명 쪽으로 따라가고, 대세가 뭐 홍준표다 그러면 또 홍준표 쪽으로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달라요. 그것은 진짜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은 인과의 법칙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인과의 법칙이 나의 어떤 잘한 점, 잘못한 점, 또는 외부에서 잘한 점, 잘못한 점이 작용해서 이 현실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부 상황이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가 라는 측면을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극복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이죠.